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 마지막 날이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서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니까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요. 다음날 수업이 있거나 또 출근해야 되면 당연히 컨트롤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주말이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잘게요. 어제 토요일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아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말의 중요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작은 아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해요. 아무리 저의 채널이지만 저도 모르게 또 제가 언급하는 사람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이 혹시나 받을 상처가 좀 걱정돼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좋은 이야기니까 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많지만 이 친구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아이예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또 어려운 얘기 또 남들하고 이제 갈등을 겪는 얘기들도 집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좀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편이라서 남의 얘기를 나쁘게 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아이가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말을 굉장히 가려서 하고요. 옆옆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 상담 같은 거 갔을 때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면서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할 때 이야기예요. 부모가 지원해 줄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또 욕심껏 또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별로 불만을 안 갖고 자기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들의 꿈이 방송국 PD가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미안했었죠. 그래서 제가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송국 취직하려면 알바보다는 뭘 해야 되죠?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자기 시간이 없이 학교 수업 듣고 남은 시간들은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했죠.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세계 각국에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이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사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대로 된다는 그 말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름 대신에 꿈대로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한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원하는 꿈대로 무슨 PD 학교 잘 갔다 왔어? 무슨 PD 알바 잘하고 왔어?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름 대신 부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꼭 제가 불러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는 졸업하고 자기의 꿈대로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할 때 보세요.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게다가 말을 인식하는 뇌구조가 또 그렇다네요. 어떤 정의나 그런 서술어의 중심이 돼서 이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떤 건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 참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거죠. 요즘 어느 유명인의 환승 연애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한 남자를 두고 상대방 여자 둘이서 SNS를 통해서 서로 막 저격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연애를 하게 된 커플도 2주 만에 모든 걸 다 잃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하는 순간 그대로 이렇게 표출을 하는지, 그건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고기는 반드시 입으로 낚인다. 그리고 사람도 반드시 입으로 걸린다. 이렇게 입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참지 못하고 무심코 쏟아낸 말들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독설은 결국은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내 자신에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해야만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않지 하는 그런 오만함, 여러 가지 다 이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굉장히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날 싫어하지? 이런 거조차도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생각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작은 욕심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 병 속에 있는 그 먹이에 욕심을 낸 원숭이가 먹이를 한 움큼 부여잡고서는 그거를 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병에서 손을 꺼내지 못해요. 손만 놓으면, 먹이만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손은 그렇게 금방 빠질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원숭이는 먹이를 향한 욕심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단편소설 사람은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에서 보면요, 파홈이라는 농부가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땅을 갖고 싶다는 헛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파홈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되죠.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아주 적은 돈을 내고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서 먼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해지기 전에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파홈은 정말 끝까지 욕심을 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할 정도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모든 게 무산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을 때 바로 출발지까지 돌아온 파홈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잃은 파홈은 결국 자신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땅덩어리만 필요하게 되었죠. 자신의 관을 묻을 수 있는 그 작은 땅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파홈이 그렇게 헛된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파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실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실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의 중요성과 또 인간의 욕심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면서 3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엇의 황무지인가 그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라고 노래했지만 우리의 4월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로운 4월로 넘어갔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또 꽃이 만발하고 봄이 굉장히 무르익은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4월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그렇게 가끔씩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저는 정면 승부를 권합니다. 정면 승부를 할 때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진심을 받아줄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대화가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해요. 막상 시작했다가 대화한 것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두렵다고 해서 계속 뒤에서 헛된 미움을 점점 크게 하거나 헛된 상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면 승부의 용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격려하고 부추기고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이 조금 더 안 좋은 생각으로 흘러가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주변인은 없는지 이건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막 부채질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화가 나서 막 불타는 사람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더 큰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자신이 놓이지 않도록 꼭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이 의심되는 것들을 자신이 용기 내서 직접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은 어떤 건데 나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게 섭섭했다라든지 이렇게 진심으로 풀어가는 그런 단계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불만만 토로한다던가 또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안 좋은 말만 하고 그런 건 자신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용기를 내면 진심이 통하게 되고 그간 쌓였던 오해는 이해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말을 걸면 진심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입력값과 출력값의 당연한 논리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입력값이 진심이면 출력값도 진심이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진심의 대화를 나눠보시고 진심의 답변을 얻어서 아름다운 3월을 마무리하고 어떤 문제점 없는 그런 맑은 기분으로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참 길어졌네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마무리는 3월의 아름다운 속삭임을 주신 저의 유치님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이 깨면 같이 이제 오늘 어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눈을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깊이 고운 꿈 꾸면서 잘 주무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주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 너